발표에 대한 Q&A를 그럼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Q&A는 현대 글로벌 서비스 이노 부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세션 1에서 MPC 75차 현존 온실가스 규제 내용과 그리고 KR에서 지금 연구 그리고 개발 중이신 내용들을 잘 소개받았습니다. 지금 세션 1을 진행하는 동안 많은 질문들이 올라왔고요. 그에 따라서 제가 몇 가지 질문들을 줄여서 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김진영 파트장님께 한번 좀 먼저 소개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IMO GHG 스터디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 스터디에 대한 의미, 여기서 IMO 쪽에서 어떤 정책적인 결정을 가지는지 간단히 좀 소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관심사항이 GHG 규제에 따라서 CO2 이외에 블랙 카본 그리고 메탄 슬립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에 따른 장착 규제 여부를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좀 질의를 드리자면 EEXI, CII 규제만으로도 2030년까지 온실가스가 2008년 대비 40% 감축이 가능한 것으로 IMO 쪽에서는 보고 있는데 이번 AMP 75차 결정사항에 대해서 왜 환경단체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같이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GHG 스터디의 의미를 말씀드리면 일단 배출량을 규제를 하거나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 통계 또는 미래 배출량 전망이 필요합니다. 그에 따라서 IMO에서는 그런 선박의 배출 통계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IMO 차원에서 공식적인 이런 IMO GHG 스터디를 정기적으로 발간함으로써 그런 부분의 기초 자료로 이제 활용을 하고 이를 토대로 IMO 상에서 논의를 할 때 뭐 어떤 규제의 감축 수준, 목표 수준 아니면 어느 정도의 그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데 쓰는 정책 기반 자료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CO2 이외에 메탄, 블랙 카본 규제 방향을 말씀하셨는데 IMO 그 탈탄소화를 위한 IMO GHG 스트래티지 그 초기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준비를 하는 단기 조치 사항에 메탄 규제 사항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23년까지 논의를 거쳐서 23년에 개정된 최종 그 GHG 스트래티지 채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메탄 규제가 확실하게 도입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있지만 현재까지는 그 메탄 슬립은 규제가 조만간 도입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블랙 카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논의가 규제적인 측면에서 논의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MEPC 산하의 서브 커미티인 PPR에서 블랙 카본을 어떻게 측정을 할 건지, 모니터링 할 건지 이런 이제 반복론적인 어떤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메탄 대비해서 블랙 카본 규제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아까도 소개드렸다시피 블랙 카본에 대한 그 임팩트, CO2 대비 900배의 효과를 가지는 어떤 부분이 이 보고서에 담겼다는 것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IMO상에서는 블랙 카본에 대한 규제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저희 이태훈 책임님께 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EXI 관련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EEXI 불만족 시 어떤 제한 조치를 받게 되는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EEXI 그리고 CII 규제는 매년 규정 인증이 필요한지에 대한 여부도 질의사항이 올라왔습니다. 관련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EEXI 규정에 대해서 신조선에서도 해당되는지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었고, 그리고 EEXI에 대한 시험 검사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 질문사항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다 외울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말씀드리면 EXI는 사실상 그 기술적 규제고요. EXI 도입을 실효로 하면 I 증서를 받게 됩니다. 이 증서라는 게 법률적 규제 요건이고요. 이 증서가 없으면 사실상 선박 운영을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EXI를 만족시킬 수 없으면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선박이 운항이 불가하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EXI의 제가 순서를 자꾸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EXI의 검사 방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EXI는 사실상 기술적 규제로서 운항적 규제처럼 검사관이 매년 올라가서 검사하고 엔도스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선박이 기술적 규제를 만족했느냐를 테크니컬 파일로 승인을 하고요. 그에 대해서 우리가 증서를 발급하고 이 배는 EXI를 만족합니다라고 인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EXI 검사는 끝나게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이고요. 혹시 또 다른 질문이 하나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EEXI 규정은 신조선에서 해당되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EEXI, CII 규정은 매년 규정 인증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네, 아까 그 표에서 잠깐 보셨겠지만 신조선, 그러니까 신조선도 이 DI를 받고 나오겠지만 이 EXI 리퀘어먼트를 하회하는 신조선 같으면 당연히 EXI 규정을 적용받아야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올해 2021년도 페이즈 2를 받고 나온 컨테이너선, 약 한 5만 톤 이상의 컨테이너선 같으면 아마 EXI 규정에 보시면 45% 정도 돼 있을 거예요. 근데 현재 이 DI에서는 45% 이하, 그러니까 20%, 30%?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표를 보시면 45% 이하예요. 이런 선박들 같으면 EXI도 적용받으셔야 됩니다. 그 신조선임에도 불구하고 EXI 리퀘어먼트보다 낮은 이 DI 허용치를 받은 선박 같으면 신조선일지라도 적용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매년 검사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EXI는 말씀드렸다시피 선박이 EXI를 만족하냐 안 하냐를 테크니컬 파일, 기술적 자료로 이미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매년 검사하는 개념 아니고요. 매년 검사는 일단 올라와서 검사원이 증서를 보겠죠. EXI 테크니컬 파일을 가지고 있는지, 증서를 가지고 있는지 검사는 그 정도고요. 아마 CII 같으면 이제 심플을 통해서 매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들어오는 데이터를 통해서 등급을 매기게 되고 그 등급에 대해서 페널티는 아니죠. 페널티 조항은 없어졌으니까 예, 그렇게 등급에 따른 대우를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CII 프레임워크 관련해서 이정엽 책임님께 질의사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II에 따르면 강제 퇴출 요건이 현재 없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 강제 퇴출 요건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운항 선박의 CII 개선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질의사항이 많았던 부분이 CII, 지금 산출 공식 방법입니다. 산출 공식 방법에 대한 질의들이 많았는데 현재 불확실성이 있는 거라는데 한번 설명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앞서 이인호 부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사실 환경단체들이 왜 이런 부분에서 많은 반대를 하느냐라는 부분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 CII 규제를 보시면 낮은 등급 선박, 즉 3년 연속 D나 E 등급을 받는 선박은 시정 조치 계획을 수립해서 심프에 그 계획만을 담으면 다시 선박이 운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협약상에 대다수 유럽 국가나 환경단체에서 얘기하는 엔포스먼트라고 하는 이 집행, 즉 낮은 등급 선박에 대해서 시장 퇴출시킨다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기술적인 조치를 한다라든지 페널티를 주는 조항이 현재는 빠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
IMO GHG 감축 전략에서 얘기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자체가 이런 부분 때문에 불확실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환경단체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조치는 왜 그러면 이런 불확실함에도 이 조치가 지금 승인이 났느냐? 이 부분은 반대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IMO GHG 감축 전략에서 얘기하는 그 목표 수준은 한 선박당 운항 효율을 40%를 개선하는 게 아니라 전체 선대가 2008년 대비 2030년까지 40% 개선입니다. 즉 어떤 선박은 A 등급을 받아서 굉장히 효율 좋은 선박이 있을 수도 있고요. 효율이 또 C나 D만큼 안 좋은 선박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모든 개념들을 오프셋 했을 때 전체 선대의 효율이 40% 개선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염려한다면 개별 선박에 이 규제를 적용을 해서 시장 퇴출 요건을 넣는다는 것은 너무 과하다라는 게 개도국이나 이제 아시아 국가들의 입장이었고, 이 부분이 최종적으로 수락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CII 등급을 좋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을 겁니다. 에너지 세이빙 디바이스도 있을 거고, 헐 클리닝이라든지 저항을 줄이기 위한 부분들, 그다음에 웨더 루팅이라든지 이런 모든 기술들을 사실 다 적용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리덕션 팩터 자체가 EEXI 같은 경우는 2023년 도입되고 최초 적용할 때 EEDI 페이즈 2나 3 수준의 감축률을 한 번 적용받고 이걸 패스하면 그대로 운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CII 같은 경우는 매년 리덕션 팩터가 감소될 겁니다. 가령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2023년에 리덕션 팩터가 26%였다면 2024년에 2%씩 줄여서 28%, 30%, 32%에서 2030년 되면 40%가 될 겁니다. 이런 기준으로 감축률을 계속 강화하겠다라는 컨셉이다 보니 예를 들어서 뭐 헐크리닝 같은 경우는 계속 운항을 하면서 운항 루트에 따라서 그 저항에 영향을 주는 물질들이 많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자주 한다라든지 이런 모든 기술들을 체계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투입해서 운항 효율이 좋은 상태로 선박에 계속 만들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보셔야 되고, 특정 기술이라기보다는 선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좀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죄송하지만 질의 주셨던 사항이 네, CI 개선 방법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태훈 책임님께 추가로 좀 질문을 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021년, 22년 사이에 설명해 주셨다시피 EEXI 증서에 대한 준비 그리고 심프 증서에 대한 승인 준비를 다 마치셔야 된다고 했는데 KR 쪽에서 보시기에 지금 현재 이에 대한 어떤 병목 현상, 승인에 대한 지연사항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부분에 대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 네, 앞서 그 협약 개정안 설명드릴 때 그 시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사실 그 행정 부담이라고 하죠. 어드민스트레이션 버든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승인기관, RO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승인의 연한을 좀 늦췄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2023년 이후에 도래하는 중간검사로 저희나 아약스 성급 차원에서 요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연차검사로 당겨져서 이렇게 우려하시는 병목 현상을 일으키는 이유는 사실 유럽 국가들이나 기타 협약을 강화하자는 쪽은 CII 등급이 낮은 선박들에 대한 퇴출 요건들을 강제로 넣자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 퇴출 요건들이 얼마나 강력한지는 아마 선주분들이 더 피부에 와닿게 느끼실 텐데요. 이 퇴출 요건들을 빼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다고 이 퇴출 요건들이 빠진 대신에 협약 시기를 당겼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그 두 개 마트레이드나 딜은 아니지만 일단 협약의 밀당이라고 하죠. 밀고 당김에 있어서 하나는 빠지고 하나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사실상 행정 버든이 없을 수는 없지만 2021년 그 6월 NPC 76차 이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이드들이 파이널라이징 되고 어프로브드까지 계획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고 있고 이미 많은 선주분들께서 계산을 다 마치셨거나 대안을 찾으신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물론 병목 형상은 예상할 수 있지만 충분히 그에 대한 대처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정현 책임님께 제가 질의사항을 하나 놓쳤네요. 하나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CII의 정확한 계산 방식 관련하고요.
그리고 평가 방법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CI 계산 방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그 평가 방법이라고 말씀 주신 게 아마 등급 부여하는 방법을 말씀 주시는 것 같고요. CII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리지만 CII는 탄소 집약도 지표라고 하는 일종의 개념적으로만 보셔야 되고요. CII를 계산하기 위한 지표가 나와야 됩니다. 이 지표는 뭐 EOI가 될 수도 있고 AER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정해진 바는 없이 탄소 집약도 지표, 즉 선박의 운항 효율성을 분석할 수 있는 어떤 지표로 이 부분들을 등급을 매기고 하겠다라는 개념만 지금 도입돼 있고, CII 지표로 AER을 할지 EOI를 할지 등등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 6월 전까지 가이드라인이 나올 겁니다. 그 가이드라인에서 최종적으로 정의가 될 거고요. 현재 IMO DCS 데이터를 활용해서 CII를 계산하겠다는 컨셉이다 보니 대다수는 이제 AER이 사실 IMO DCS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AER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지만, 다르게 말씀드리면 굳이 IMO DCS 데이터 아니더라도 외부 어떠한 데이터를 이용 가능하다면 이 부분 가지고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면 다른 지표들도 들어올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등급제와 관련돼서는 등급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부분도 가이드라인에서 다루실 겁니다. 근데 등급을 100분위로 따졌을 때 20%, 30% 수준에서 C 등급 주고 15%는 D나 E 등급 주고 뭐 이런 부분들 또한 2020내년 6월 이전에 가이드라인 통해서 다 개발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KR 액티버티를 소개해 주신 송광현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연료의 영속성 관련한 질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블렌딩에 관련해서 이 블렌딩, 바이오 퓨얼이라든지 블렌딩에 대해서 아직까지 IMO 규정에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적인 영향을 보셨을 때 이에 따른 서스테이너비티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에 대한 질의 하나라고요. 그리고 더 좀 어려운 질의사항입니다. 원자력 추진에 대한 지금 현재 그 IMO의 어떤 그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무탄소 연료의 전환으로서 원자력도 고려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설명을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0년 정도까지 만약 EXI를 만족시켰다 하더라도 CII 등급을 만족시키지 못한 선박들 같은 경우는 퇴출이 예상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정치적인 질문도 들어있네요. 우선 그 바이오 퓨얼 관련해서는 사실 그 GHG 규제 자체가 전 지구적인 그 CO2를 줄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탱크 투 프로펠러, 웰 투 프로펠러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웰 투 프로펠러, 전체적으로 전 지구적인 CO2를 줄이는 방안 측면에서는 그 웰 투 프로펠러가 충분히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해외의 많은 선사들이 EXI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이오퓨얼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연구하고 있고, 국내도 마찬가지고 충분히 리즈너블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여지가 상당히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원자력 관련된 부분인데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이제 질문인데, 충분히 저는 그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정치적인 것 빼고 이제 어떤 그 경제적인 관점 또는 이제 환경적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결국 이제 원자력이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그 적은 노력으로 많은 그 CO2 저감 발생 없이 그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반면에 원자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폐기물이 동시에 이제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환경 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엔지니어들 보시면은 CO2 저감하는 것이 전 지구적으로 더 큰 문제냐, 아니면 환경 폐기물 문제가 더 큰 문제냐, 아마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엔지니어로서 뭐가 좋다고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CII. 네, 만족시킬 수 없을 때 시장 퇴출이 과연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되는지, 이렇게 우선 그 EXI는 그 시장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에 대한 그 관문입니다. EXI에 합격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IMO에서는 시장에서 그 진입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고요. CII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팅을 줘서 거기에 페널티를 이제 주겠다라는 부분이고,
저는 IMO에서 퇴출까지는 물론 이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퇴출까지는 생각 안 할 거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주 그리고 그 금융회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에서는 카본 프리를 선언하는 서브 컨트랙만 사용하겠다고 또는 오일 메이저에서도 그런 카본 프리를 하는 선사를 더 그 우대를 하겠다 이런 정책을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레이팅이 나쁜 그 선박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그런 민간적인 규제에 의해서 굉장히 큰 불이익을 이제 당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결국 IMO의 그 정책 자체 뭐 민간이든 다 포함해서 정책 자체는 경제성을 떠나서 어차피 카본 프리의 퓨얼로 이 시장을 가게 푸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사실 LNG 아까 CCS라든지 여러 가지 혼소라든지 기술을 해서 또는 FO도 그런 기술 개발하면서 상당히 더 그 생존 기간을 늘릴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서는 어떤 카본 프리로 가지 않을까 그 시간이 문제일 뿐 그렇게 조심히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오늘 질의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